자, 지금 국민의힘의 그 경선이 머지않아 시작되겠지만은 지금 저 경선이 끝까지 제대로 갈 건가에 대해 저는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적어도 저 경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 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을 지켜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존중할 거다. 그래서 경선에서도 선을 그어놓고 적당히 서로가 이 넘어야 될 선과 넘지 않아야 할 선을 지키면서 갈 거다. 그리고 당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잘 객관적으로 관리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대 난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당의 지금 최고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라는 대표 리스크예요. 저런 지금 상황에서 이 경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려면 당이라는 자체에서의 권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누가 보더라도 어떤 후보에게도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대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 중요하죠. 심판이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선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범보수권만 물으니까 요즘 여론조사를 이 문 정권이 최근에 한 열흘 사이에 점점 많이 내보냅니다. 홍준표 대약진, 심지어 광주 전주 방송이 홍준표 1위라고 범보수권에서 발표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25.9, 홍준표 21.7로 홍준표가 턱앞에 추격했다. 심상찮은 상승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연구소의 전체적인 지지율로 보면 윤석열이 이재명 29.1에 이어 27.4로 2등, 그 다음에 13.65로 이낙연이, 그 다음에 홍준표는 9.4로 4등입니다. 9.4요. 여기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범보수 후보 지지율 놓고만 보면 여기서는 여당 지지자들이 야당 후보들을 자기 구미에 따라 마음 놓고 역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역선택이라는 부분을 지금 윤석열이나 최재형은 그걸 역선택이 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홍준표는 윤석열 등을 겨냥해서 오늘 역선택 운운은 경선판을 깨는 이적 행위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호남 지지율 상승에 대해 역선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논쟁이다. 호남에서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역선택 운운한다면 그간 당이 호남 동행 운운은 전부 거짓 행동이었느냐 라며 호남 지지를 위한 당 차원의 활동까지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중에 지금 홍준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도가 자기한테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제도는 누가 만들었냐? 이준석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경선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서병수를 앉혀놓고 거기서 룰까지 다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도 서병수를 시키려다가 실패가 됐죠. 자, 그러면 룰이라는 거는 선수들끼리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끼리 합의되지 않은 룰은 그건 특정한 사람한테 유리할 수도 있죠. 태권도 선수하고 권투 선수하고 게임을 하는데 태권도 룰을 할 거냐 권투 룰을 할 거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룰을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현행 12명 후보를 8명으로 줄이는 데는 100% 여론조사, 또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데는 70% 여론조사에 30% 투표, 당원 투표, 또 8명 중에서 4명을 가지고 최종 1명의 후보를 뽑는 것은 50%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후보 한 명을 뽑을 때도 여론조사가 50%가 반영되는데 이 여론조사 50% 중에 절반 야당 지지자가 선택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고 밀고 나가겠죠. 아마 그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경준위에서 확정하고 최고위에서 추인한 룰을 후보자 전원 동의 없이 새로 구성된 당의 선관위에서 이걸 갖다가 뒤집을로 한다면 경선판을 깨고 대선판을 망치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준석은 이 윤석열과의 여러 번의 싸움을 통해서 이준석이 공정하게 지금 대선 관리를 못한다는 건 드러냈죠. 윤석열 측이 그래도 당 대표인데 할 일 없이 이준석하고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적지 않은 비율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면 나중에 본선에서 최종적으로 뽑을 때는 완전히 여권 지지자들이 총 달라붙어서 대깨문에 지렁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상대하기 쉬운 만만한 후보를 야당에서 뽑아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과거에 우리가 경선에서 투표에서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뒤집어지는 것을 많이 봤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문재인이가 박지원이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2016년인가요? 그때 싸울 때도 보면 그때도 박지원이가 4가지 형태의 직접 투표를 다 이기고 여론조사에 졌습니다. 2007년입니까? 박근혜가 이명박과 당내 후보 경선을 할 때 박근혜가 4가지 투표에서 다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졌습니다. 정몽준도 과거에 노무현과 단일화 여론조사만을 할 때 매우 억울한 일이 많게 졌죠. 그런 걸 본다면 결국은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당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대선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넣어서 국민의 의사, 당의 당원이 아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게 언뜻 보면 옳을 것 같지만은 만약에 작정을 하고 특정인을 떨어뜨리려고 작정할 때 여론조사가 얼마든지 유용한 수단으로 공작에 능한 여권의 핵심에 교감이 있다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승민이 얼마 전에 이야기한 윤석열은 홍준표가 잡고 홍준표는 내가 잡는다라고 말을 한 부분에서 지지율을 따라잡는다라는 표현으로 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 속에는 지지율을 넘어서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번 국민의 똥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는 여권에서 파악해놓고 있는 모든 조사 내용이 다 똥당 내부로 흘려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른 당의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후보를 만들려고 자료를 던져주는 일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작과 여론 조작에 능한 현 정권이 이번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경선 기간도 길고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소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라는 것은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과거에 지난 그런 대선, 즉 박근혜 탄핵으로 치루어진 대선에서도 드루킹이 개입해서 숱한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집권 여당이고 모든 국가의 기구들을 다 장악하고 있고 언론과 여론 조작을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드는 그런 정도의 실력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기들이 대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결론이 뻔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의 후보를 이들은 자기들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끌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온갖 공작과 검증들을 해댈 거다라고 보여요. 지금 여당의 후보 선출에서도 이런 공작들이 개입이 되어서 현재 여당의 1, 2 구도를 뒤집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장안에 파다한데, 하물며 야당의 손을 대는 것은 얼마나 쉽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야당의 지금 경선 구도에서 하자가 발생을 하고 공정성이 시비가 걸리고 일부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탈당을 하게 되거나 경선에 불참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지금 여권 핵심이 간절히 원하고 희망하는 사안이라고 봐요. 왜?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경선판이 끼어져서 관리 능력 상실 상태로 야당이 빠지게 되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또 출마해서 야권 분열이 생기는 거. 그렇게 되면 뭐 야권 단일하고 뭐고도 물 건너 가지요.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시비가 걸려서 나왔는데 다시 야권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가장 무난하게 안전빵으로 이기는 길이 야당의 경선이 깨지는 길이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이나 행동에 제어 장치도 없고 그냥 무시무시하게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결과만 남아있느냐? 야당이 망하는 결과만 남아있다. 자, 대표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역선택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여권의 검증 및 공작이 개입되게 될 때 저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야권의 경선이 깨어지는 거. 차선이 야권의 제일 만만한 자가 후보가 되는 거. 그걸 거라고 봅니다.